솔직해지자 마음 깊은 곳에 이 욕망이 살아있다. 조용하고 거의 금기 같지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의 생각 속에 있고 싶은 욕망. 그냥 스쳐가는 기억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니는 지속적이고 따뜻한 존재로 그의 머릿속에 맴도는 멜로디가 되고 고요한 순간 눈앞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고 싶은 욕망. 그의 내면 세계의 주인공이 되고 그가 평온, 영감 혹은 힘을 찾을 때 돌아오는 그 모습이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세상은 네가 지닌 이 비밀스러운 소망을 알기라도 하듯 너에게 무기를 내민다. 수천 개의 글, 영상,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의 의식을 여는 열쇠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내게 요령을 가르친다. 그가 걱정하게 하려고 3시간 동안 메시지에 답하지 말라. 그가 추측 속에서 괴로워지게 애매한 꽃다발 사진을 올려라. 접근 불가, 차갑게 수수께끼가 되라.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게임에서 전술가, 전략가가 되라고 권한다. 최고의 상은 그의 관심, 그의 집착이다. 하지만 너는 해봤다. 그리고 진실을 안다. 왜 그 술수들이 설령 통하더라도 끝내 불안과 공허의 씁쓸한 맛만 남기는가? 왜 그것들이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이 아닌 짧고 신경질적인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 뒤에는 더 큰 거리감만 남는가? 답은 단순하고 불편하다. 그 모든 기법은 부족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만으로는 아무 꼼수 없이도 그가 나를 떠올리게 만들 만큼 충분히 흥미롭지 않다는 내 내적 신념에서. 너는 그의 의식을 조작하려 드는데 이는 내 영혼이 그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칼 융은 말했을 것이다. 타인을 억지로 내 생각을 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자멸로 가는 길이라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절박한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네가 잃는 것은 가장 소중한 너 자신이다. 진짜 거의 마법 같은 힘은 힘과 꾀로 그의 머릿속에 눌러앉는 데 있지 않다. 네가 부재할 때 온 세상을 잃은 듯한 결핍이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인격이 되는 데 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10가지 방법은 조작의 기술이 아니다. 그 단어를 잊어라. 그것은 네 자신의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10개의 관문이다. 영혼의 근본 원리 10가지가 활성화될 때 너를 둘러싼 끌림의 장은 강력하고도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그가 너를 떠올리는 일은 강요가 아니라 유기적이고도 갈망되는 일이 된다. 그는 네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영혼의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너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를 낚는 법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말할 것이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요령은 인위적인 접근 불가를 만드는 것이다. 말문 닫기 게임. 일부러 몇 시간씩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집에 앉아 천장을 보며 가슴 졸이며 폰을 확인하면서도 미친 듯 바쁜 척하기. 목적은 그를 초조하게 만들고 상실의 두려움을 일으켜 그의 자아를 건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보자. 이것은 거짓에 기반한 유치한 게임이며 무엇보다 너를 소모시킨다. 너의 에너지는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흉내에 쓰인다. 남성의 직관은 비의식적일지라도 항상 가식을 감지한다. 그는 잠깐 이 게임에 반응할 수 있지만 깊은 층에서는 조작을 감지하고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짜증과 불신을 낳는다. 인위적인 침묵은 테스트, 검열, 적대적 행위처럼 느껴지며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 초라한 술수 뒤에 숨어있는 심층 원리를 윤근, 성스러운 공허의 원리라 불렀을 것이다. 여기엔 무시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인위적이 아닌 내 삶 자체의 진짜 충만함을 말한다. 네 삶을 대합실이 아니라 호화로운 박물관이나 개인 갤러리라고 상상해보라. 그 갤러리는 운영시간이 있다. 아무리 중요한 단 한 명의 방문자를 위해서도 24시간 열려있지 않다. 그 갤러리의 가치는 그 자체의 삶, 규칙, 일정에 있다. 너의 삶을 아름답고 크고 풍요롭게 꾸려진 집으로 상상해보라. 그 안에는 내 지성을 먹여 살리는 책들로 가득한 도서관이 있다. 네가 창조하는 작업실이 있다. 영혼이 쉬는 정원이 있다. 친구들과 웃음으로 가득한 응접실이 있다. 내 삶이 이토록 풍요롭고 흥미롭고 자족적인 세계가 되면 그 안에는 저절로 누군가를 위한 빈자리가 생겨난다. 꾸며낸 멈춤이 아니다. 정말로 몰입해서 흥미진진한 책을 읽는 순간들.
내 프로젝트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들. 친구들과 저녁을 보내며 라이브한 대화가 더 중요해 폰이 가방에 들어가 있는 순간들이다. 이 공백, 너의 일시적인 부재는 그를 겁주거나 화나게 하지 않는다. 그를 매혹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에게 질투나게 하려고 널 가지고 놀아가 아니라 나는 나만의 완전하고 빛나는 우주가 있고 그곳으로 널 초대하지만 네가 그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진 않아 라고 말한다. 그는 네가 그를 중심으로 도는 위성이 아니라 너만의 궤도와 대기를 지닌 별개 행성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의 무의식은 이를 힘과 건강의 신호로 읽는다. 심리는 살아있고 성장하는 쪽으로 끌린다. 메시지를 기다리며 보낸 삶은 정체되어 있다. 열정과 의미로 채워진 삶은 역동적이다. 기다림 속에 사는 여인의 에너지는 진공처럼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의무감과 숨막힘을 만든다. 충만하게 사는 여인의 에너지는 벽난로의 따뜻한 불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다가가 덮고 싶게 만든다.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 공백으로 끌린다. 지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녀를 그렇게 사로잡는 그 세계는 무엇일까? 그는 상실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의 자족성이라는 신비에 닿고 싶은 욕구 때문에 너를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는 네가 유혹해서가 아니라 네 세계가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어진다. 그의 남성성, 탐험가이자 개척자의 본능이 깨어난다. 너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미지의 매혹적인 영토가 된다. 탐사하고 싶은 살아있는 척을 그만하라. 진짜로 살아라. 네 눈빛에 불을 붙이는 것을 찾아라. 폰을 잊게 만드는 일을 해라. 네 집 내 영혼을 네가 보기에도 흥미로울 만큼 채워라. 그러면 너의 부재는 조작이 아니라 그가 들어가고 싶어 안달나는 성스러운 공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게임보다 흥미로운 삶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할 것이다. 두 번째로 흔한 요령은 수수께끼가 되는 것이다. 돌려 말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고 기분을 수시로 바꾸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숨기라고 조언한다. 그가 결코 너를 간파하지 못하게 해서 계속 너를 생각하게 만들려는 발상이다. 이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피로와 네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수께끼 꾸러미라는 느낌만 남기는 또 하나의 조작이다. 남자들은 수수께끼에 지친다. 잠시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유동하고 잡히지 않는 대상에게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수수께끼로움은 흔히 정서적 불안정과 미성숙을 가린다. 흥미는 만들지만 안전 모든 진지한 관계에 기초를 죽인다. 하지만 이 피상적 아이디어 뒤에는 강력한 심리 법칙이 숨어 있다. 인간의 심리는 미완을 견디지 못한다. 전체성, 완결을 추구한다. 이것을 게슈탈트 원리라 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이는 인위적으로 숨기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복합성을 온전하게 지니는 여자다. 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숨김은 일부를 감춘다. 온전함은 모든 부분을 용감히 드러낸다.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너는 더 이상 어떤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착한 소녀, 편한 연인, 웃음 많은 사람 같은 역할을 내려놓는다. 너는 모든 것이 된다. 윤히 우리가 억압하는 모든 것을 담아둔다고 본 인격의 한 부분, 즉 내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다. 너는 다정하고 보살필 수 있고 1시간 뒤에는 사자의 경로로 경계를 지킬 수 있다. 심오한 철학을 논하고 이어서 어리석은 코미디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 이래서 엄청나게 강하고 유능하면서도 저녁에 그에게 와서 약하고 취약할 수 있다. 너는 역할을 연기하지 않는다. 살아있을 뿐이며 너의 진짜 본성의 다양한 면을 드러낸다. 그것은 변덕스러운 아이의 예측 불가능함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의 다면성이다. 바로 이 진정성,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 정직함이 진짜 깊이를 만든다. 오로지 빛만 되는 여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남자는 늘 그것을 느낀다. 결코 화내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이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그것이 가면임을 알기에 가면 아래는 무엇이든 숨어 있을 수 있다. 이 다면성, 진짜 복합성이 그의 마음에 미완의 게슈탈트를 만든다. 하지만 인위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는 너를 내 여자친구라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상자에 담아둘 수 없다. 그 어떤 정의에도 너는 들어맞지 않는다. 어제 그는 너의 지혜를 받고 오늘은 너의 아이 같은 천진함을 받고 내일은 너의 의로운 분노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의식은 이 모든 부분을 결합해 너의 깊이와 본질을 파악하려 애쓰며 다시 또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그의 마음은 너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지를 통합하려 한다. 그리고 네가 살아있으며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통합의 과정은 결코 끝날 수 없다. 너의 복합성은 그에게 복합적일 허가를 준다. 너의 온전함은 그를 그의 온전함으로 초대한다. 그는 네가 무엇인가를 숨겨서가 아니라 너의 복합성이 이렇게 다면적이면서도 정직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247 너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의 온전함은 그 안에서 그의 온전함에 대한 무의식적 갈망을 깨워 너를 그의 심리적 성장의 촉매로 만든다. 그는 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 곁에서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너를 이해해가는 일은 그의 생애 가장 매혹적인 여정이 될 것이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존재가 되려는 것을 멈춰라. 진짜가 될 용기를 내라. 모든 것이 될 용기를 내라. 다음으로 네가 분명 들어봤을 조언그의 관심사를 함께하라. 그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너도 좋아하라고 한다. 그가 축구를 좋아하면 팀 구성을 공부하라. 낚시에 빠져 있으면 낚싯대를 사라. 대화를 위한 공통 소재를 만들어 그의 편한 친구 같은 여자가 되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길, 자기 부정의 전략이다. 아무리 맞춰도 가식은 항상 느껴진다. 그는 내 노력을 고마워할 수 있지만 영혼의 층위에서는 공허를 느낄 것이다. 그가 마주하는 이는 너 자신이 아니라 그의 반사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의 관심사를 좇는 동안 너는 너의 관심사를 잃고 그 안에서 녹아들어 희미한 복사본 메아리가 된다. 누가 자기 메아리와 인생을 꾸리고 싶겠는가? 그런 여자는 편리하지만 귀하지 않다. 그는 삶의 배경이 되고 두 사람이 함께 쓰는 이야기의 공동 저자가 되지 못한다. 이 아이디어 뒤에 진짜 원리는 훨씬 깊다. 대화 주제가 아니라 영혼의 공명,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수준에서의 공명을 말한다. 취미의 일치가 아니라 삶의 벡터의 일치에서 생겨나는 보이지 않는 화학. 이미 말했듯 모든 남자에게는 융이 말한 내적 여성 아니마 있고 모든 여자에게는 내적 남성 아니무스 이 있다. 여자의 아니무스는 논리만이 아니다. 그녀의 내적 벡터, 목적을 향한 지향, 삶에 대한 열정, 이 세계에서의 보이지 않는 소명이다. 그녀의 영적 척추, 그녀의 왜이자 추진력, 아침에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것, 삶의 의미를 채우는 것, 그것이 가족과 예술 혹은 일의 봉사일지라도 여자가 자기 아니무스와 깊고 자각적인 접촉 안에 있을 때 자기만의 물, 자기만의 열정 안에서부터 그녀를 불붙이는 일이 있을 때 그녀는 완전히 특별한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의미의 주파수, 목표의 주파수, 성장의 주파수, 그리고 남자의 영혼, 그의 아니마는 그 진동을 자기 것처럼 알아본다. 마치 두 개의 소리가 같은 음으로 맞춰져 서로 떨어져 있어도 공명하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너의 영혼을 듣고 응답한다. 저 사람도 길 위에 있다. 저 사람도 찾고 있다. 관심사를 흉내내는 여자의 에너지는 구걸하는 에너지다. 자기 일에 불타는 여자의 에너지는 주는 에너지다. 그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그저 빛난다. 그는 네가 같은 축구팀을 응원해서가 아니라 네 곁에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너 안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동등한 파트너를 느끼기 때문에 너를 생각한다. 너의 크건 작건 네 자신의 길과 목표에 대한 열정은 그의 열정을 불지핀다. 너는 내 모습으로 그의 영혼의 자신의 소명을 상기시킨다. 네 에너지는 그에게 또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영감의 원천이 된다. 네가 내일에 대해 말할 때 내 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기 안에 오래 잊은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의 세계를 공부하는 것을 멈춰라. 너의 세계를 집요하게 탐구하기 시작하라. 심장을 더 세차게 뛰게 하는 것, 네 삶의 의미를 채우는 것, 널 성장시키는 것을 찾아라. 그것이 무엇이든 좋다. 고대어를 공부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작은 사업을 시작하든 악기를 배우든 네가 내일에 불탈 때 너는 등대가 된다. 회색한 무풍지대에 지친 그의 영혼이라는 배는 내 빛을 향해 나아오게 된다. 그는 네가 그의 취미를 공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진짜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준 여자이기 때문에 너를 생각한다. 또 하나의 흔한 술수아첨과 칭찬, 끊임없이 칭찬하고 그의 성취를 지켜 세우고
그가 강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말하라고 한다. 이것은 작동하지만 그의 자아 수준에서만 작동한다. 너는 그의 허영을 먹이고 잠시 그는 이 기분 좋은 감각의 원천에 애착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자아는 채워지지 않는 짐승. 오늘은 칭찬 하나로 충분해도 내일은 열이 필요하다. 이런 역학은 너를 그가 스스로를 감상하는 단순한 거울로 만든다. 그리고 거울은 쉽게 대체된다. 더구나 강한 남자는 본능적으로 아첨을 조작으로 인식하고 약한 남자는 그 영향 아래 자기애적 폭군이 되어간다. 어느 쪽이든 깊은 연결은 불가능하다. 너는 그의 개인 응원단이 될 뿐 파트너가 되지 못한다. 진짜 마법은 네가 그의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기를 멈추고 그에게 태양이 되려는 용기를 낼 때 시작된다. 차이는 무엇인가? 거울은 표면에 이미 있는 것을 수동적으로 반사할 뿐이다. 태양은 빛과 열을 적극적으로 준다. 깊숙이 스며들어 땅속에 숨은 무언가가 자라게 돕는다. 그에게 태양이 된다는 것은 그의 표면적 성취, 세차, 일의 성공가 아니라 융이 말한 인격의 참된 중심, 즉 그의 최고 잠재인 자기를 보고 비추는 것이다. 그 가면, 두려움, 사회적 역할을 꿰뚫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되어야 할 그를 본다. 그냥 성공한 매니저가 아니라 지혜로운 리더를 본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남자가 아니라 깊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본다. 그가 스스로 믿지 못할 때에도 그의 잠재적 탁월함을 본다. 결점은 무시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모도해 그것을 넘어설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의 최고 잠재에 초점을 맞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는 것보다 더 깊이 그를 믿는다. 그리고 그 높은 형상을 그에게 비춰준다. 아첨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녀의 시선, 말, 묵묵한 지지 속에서 그는 잊어버린 자신의 신성의 반짝임을 본다. 그녀가 그 어려운 프로젝트를 그렇게 담대하게 잡은 태도, 그게 바로 진짜 당신이야 라고 말할 때 그녀는 결과가 아니라 그의 정신을 칭찬한다. 그의 성공이 아니라 그의 덕을 본다. 그녀 곁에 있을 때 그는 좋은 남자나 쿨한 마초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느낀다. 그는 너를 247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존재가 그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에게 끊임없이 누군가가 되라고 요구하지만 너는 그가 실제로 누구인지 그리고 아직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너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그의 양심, 그의 뮤즈, 그의 길잡이 별이 된다. 너를 잃는 것은 그의 더 나은 자아로 가는 길을 잃는 것이다. 이 연결은 단순한 애착이 아니라 가장 깊은 충성심을 만든다. 그런 여자는 그의 영혼의 수호자가 된다. 영혼의 수호자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에겐 감사와 경애로 생각나는 존재다. 세상은 너에게 편한 여자가 되라고 가르친다. 드라마를 만들지 말라고, 너의 문제로 그를 짐지우지 말라고,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고 늘 가볍고 즐겁고 긍정적이 되라고. 그리고 너는 애쓴다. 눈물을 삼키고 미소 뒤에 피곤을 숨기고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쳐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한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에서 너를 중독시키는 도구로 변해 수동 공격성, 설명하기 어려운 냉기, 심신증 혹은 사소한 계기에 폭발로 새어나온다. 남자는 이를 느낀다. 겉의 드라마는 보이지 않지만 숨 막히는 긴장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더 지치게 만든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지뢰밭을 걷는 느낌. 이 역학은 그에게 만성적 불안을 만든다. 평온이 아니라. 이 거짓된 아이디어 뒤의 심층 원리는 문제없음이 아니라 정서적 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주권이란 자신의 영토에 대한 완전한 권한과 책임. 너의 정서적 영토는 너의 내면 세계다. 인간 감정의 전 스펙트럼에 대한 너의 권리. 정서적 주권자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겪되 그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 너는 슬플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를 그 감정들의 원인이나 해결책으로 삼지 않는다. 표현의 차이는 엄청나다. 너 때문에 화났어. 대신 주권을 지닌 여자는 이럴 때 나는 화가 나 라고 말한다.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해. 대신 내 행복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어. 다만 너와 나누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아빠가 고쳐주길 요구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집을 책임지는 성인 여주인으로 접근한다.
이것이 결코 고민을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나눈다. 다만 나는 이렇게 느껴의 위치에서 나누지 네가 그랬어의 위치에서 나누지 않는다. 공감을 초대하는 것이지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여자는 그의 나쁜 기분에 공황에 빠지지 않는다. 즉시 그를 구원하려 들지도 자신 때문인지 캐묻지도 않는다. 그저 그에게 공간을 준다. 그의 감정에 대한 그의 권리를 존중한다. 지금 힘들어 보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고 그의 상태를 자기 탓으로 삼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그가 구해주길 요구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달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삶에서 또 하나의 혼돈의 원천이 아니라 정서적 닻이 된다. 문제 해결자로 사회화된 남자에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과제를 함께 풀 파트너인 여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이다. 일의 스트레스, 세상의 요구, 자신의 내적 혼돈에 지친 남자는 맑은 물의 원천처럼 이 평온과 힘의 항구로 무의식적으로 끌려온다. 그는 너를 세상에서 진짜로 숨을 내쉴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떠올릴 것이다. 그를 고치거나 구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곳, 그저 있을 수 있는 곳, 네 정서적 성숙은 그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 그는 내 영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 것이다. 너의 문제를 해결하러가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회복하러,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운 너 곁에서 사람들은 흥미로운 사람이 되라고 조언한다. 많은 취미를 가지고 여행하고 책을 읽어 나중에 이야기거리로 쓰라고. 좋은 조언이지만 표면에서만 작동한다. 흥미로운 사실과 여행담을 모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없다면 그것은 장식 세트일 뿐이다. 취업을 위한 멋진 이력서를 만드는 것과 같다. 하지만 사랑은 일이 아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수집해도 본질적으로 흥미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가로로 넓히는 확장이지 세로로 깊어지는 심화가 아니다.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도 내면이 비어있을 수 있다. 진짜 자력은 네가 흥미로운 삶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 한 개의 원형을 구현하는 존재의 수준으로 건너갈 때 태어난다. 융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의 영원한 이미지와 이야기 원형과 산다고 가르쳤다. 영웅, 현자, 트릭스터, 위대한 어머니. 우연한 사건들의 모음이었던 내 삶이 내 가치에 의해 인도되는 길이 될 때 너는 그런 영원한 이야기 중 하나를 구현하기 시작한다. 네가 두려움과 눈치가 아닌 깊은 열정과 가치의 충직에서 삶을 살 때 너는 마샤나 레나로 머물지 않는다. 너는 이야기가 된다. 신화가 된다. 너의 행위는 너 자신보다 훨씬 큰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한다. 역할을 연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너의 행위가 너의 가장 깊은 본질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라는 것이다. 네 삶은 내러티브를 얻고 의미 있는 플롯라인을 가진다. 안정적이지만 지루한 일을 버리고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자신의 꿈을 따르는 여자는 여성적 양상의 영웅 원형 전사의 원형을 구현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기의 이야기다. 학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어렵고 깊은 것을 탐구하는 여자는 지혜의 여사제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혜의 이야기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주변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여자는 여왕의 원형을 구현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존엄과 관대함의 이야기다. 자신의 야성적 본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여자는 거친 여인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유의 이야기다. 그는 너를 단지 여자친구로 보지 않기 시작한다. 너의 행위, 선택, 빛 속에서 그는 위대한 서사와 전설의 메아리를 무의식적으로 읽는다. 사실이 아니라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의 무의식은 너에게서 어떤 영혼을 본다. 사람들은 정기적 사실은 있지만 신화는 잊지 않는다. 신화는 영혼에 새겨진다. 너는 그의 내적 판턴에서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너를 함께 잠자고 영화 보러 가는 그녀로 보지 않는다. 너는 그의 아테나, 아르테미스, 헤스티아가 된다. 그는 너를 성질의 나열이 아니라 운 좋게 닿은 살아있는 전설로 떠올린다. 그리고 그는 너를 친구들에게 내 여자친구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여자로 이야기한다. 흥미로운 사실을 수집하는 것을 멈춰라. 너의 위대한 이야기를 살기 시작하라. 경계의 문제로 오면 흔한 조언은 곧 조작으로 흘러간다. 내게 말하길 그가 잘못하면 침묵으로 벌을 주라. 너의 서운함을 보여라. 사과하게 만들어라. 그것은 경계가 아니다. 전쟁이다. 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벌과 서운함은 두려움과 죄책감의 벽을 만들 뿐
존중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것은 길들이기이지 관계를 세우기가 아니다. 너는 그가 너의 반응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너를 이해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것은 네가 욕구를 또렷하게 말할 힘이 없거나 두려워서 만든 약함과 두려움의 경계다. 보호하지 못하고 벽만 쌓는다. 게다가 이런 전술은 너의 감정이 그의 책임이라는 학습을 그에게 심어 그는 내 분노와 서운함을 유발하지 않으려 늘 까치발로 걷게 만든다. 자발성과 기쁨을 죽인다. 건강한 관계의 진짜 원리는 관대한 경계의 원칙이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서운함, 분노, 벌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계가 아니라 깊고 평온하며 관대한 자기 존중에서 나오는 경계다. 자기애의 행위이며 역설적으로 그에게 주는 사랑의 행위가 된다. 관대한 경계는 무엇인가? 비난을 담지 않은 명료하고 단단하며 평온한 아니오다. 그런 말투는 나에게 맞지 않아. 우리 둘 다 진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공격이 아니다. 너의 영토에 대한 사실 진술이다. 그 아니오는 너는 나빠 벌을 줄 거야가 아니라 나는 나를 소중히 여겨 내 영토에서는 소리 지르지 않아 라고 말한다. 너는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경계는 관대하다. 그 이유는 그가 너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지침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내 나쁜 기분의 이유를 추측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그에게 명료함을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중을 준다. 그런 경계를 세울 때 너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네가 내 아니오를 견디고 존중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고 강하다고 믿어 라고 전한다. 너는 그를 아이처럼 어르지 않고 동등하게 말한다. 그의 성인 부분에 호소하고 그의 아이 같은 두려움에 호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방어하지 않고 배울 수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무의식 수준에서 너를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존중은 사랑이나 심지어 열정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오래간다. 남자는 많은 여자를 욕망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존중하는 이는 극소수다. 경계가 명료하고 평온하며 일관된 여자는 바로 그런 존중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네가 자신을 아는 사람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너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그녀를 상처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과 불안으로가 아니라 내 힘과 온전함과 명료함에 대한 깊고 내적인 경외로 너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맞춰보는 도덕적 튜닝 포크가 된다. 너의 경계는 관계의 감옥벽이 아니라 다리를 건널 때 떨어질까 두렵지 않게 해주는 견고한 난간이 된다. 우리는 좋은 관계의 지표를 깊은 대화라고 생각하도록 훈련받았다. 계속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친밀감이 사라진다고 느낀다. 그래서 너는 모든 침묵을 말로 채우려 한다. 무슨 생각해? 우리 괜찮아? 이야기하자. 이 말의 부산함은 대개 너의 불안에서 나온다. 너는 침묵을 공허, 거리감의 징후, 끝에 전조로 본다. 존재하지 않는 균열을 말로 붙이려 한다. 실제로는 단지 숨 쉴 공간인데 너는 너의 두려움을 그에게 투사해 고요와 고독에 대한 그의 자연스러운 필요를 죄책감으로 만든다. 하지만 진짜 골수까지 스며드는 친밀감은 말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질로 측정된다. 불안하지 않고 충만한, 함께하는 편안한 침묵, 그것은 관계의 최고 비행이며 진정한 영혼의 결합의 신호다. 상상해보라. 차를 타고 가면서 각자 생각에 잠겨 있지만 그 사이 공간에는 긴장이 아니라 잔잔하고 따뜻한 현존이 흐른다. 혹은 방의 다른 구석에서 각자 책을 읽는데 침묵이 짓누르지 않고 포근한 담요처럼 감싼다. 혹은 함께 노을을 보며 굳이 아름답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두 사람이 똑같이 느끼기 때문이다. 이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서로의 존재감으로 차있다. 신뢰로 가득하다. 수용으로 가득하다.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그 최고이자 비언어적 형태다. 이 침묵은 어떤 사랑 고백보다 크게 말한다. 너와 함께가 이토록 안전해서 나는 꾸밀 필요도 널 즐겁게 하려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나일 수 있어. 그리고 너도 그냥 너일 수 있게 해줄게. 이 침묵에는 고독이 없다. 깊은 우리가 있다. 정보를 처리하고 내적 고요에서 회복하는 남자에게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깨뜨리려 들지 않는 여자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녀는 끊임없는 말로 연결을 확인하라 요구하지 않는다. 더 깊은 층에서 그 연결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깊고 비언어적인 합일의 순간들은
가장 열정적인 대화보다 훨씬 강하게 기억에 새겨진다. 정서적 닻이 된다. 스트레스와 혼돈, 외로움으로 가득한 날들에 그의 영혼은 그 순간들로 되돌아간다. 세상이 사방에서 그에게 소리를 지를 때 그는 함께 나눴던 그 침묵으로 마음을 돌린다. 너의 말없는 현존은 그에게 지배의 동의어가 된다. 그는 너를 삶의 경랑 속에서 자신의 고요의 지점으로 떠올릴 것이다. 침묵을 배워라. 공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시작은 너 혼자와의 침묵과 친해지는 것이다. 네가 자신의 침묵 속에서 편안해질 때 너는 그 침묵을 아낌없이 타인과 나눌 수 있다.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조언은 완벽하라일 것이다. 늘 흠잡을 데 없이 보이라. 절대 화내지 말라. 언제나 상냥하고 다정하고 이해심 많으라. 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 너의 결함을 숨기고 못난 감정을 감추고 세상과 그에게 오직 가장 좋은 편집된 버전만 보여준다. 너는 아름답지만 생명 없는 파사들을 만든다. 너는 도자기 인형이 된다. 인형은 감상할 수 있고 선반 위에 놓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 수는 없다. 그는 내 완벽의 파사들을 보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고립되고 더럽게 느낀다. 너의 완벽은 그의 결핍을 더 부각시키고 사이에 심연을 만든다. 그는 너 곁에서 절대 이완하지 못한다. 언제나 내 완벽한 이미지를 깨뜨릴까 혹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융심리학은 정반대를 제안한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너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그에게 그것을 보이게 두는 것. 그림자는 우리가 나쁘다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해 억누르는 모든 것 분노, 질투, 게으름, 취약함, 야성이다. 악이 아니다. 그저 밝혀지지 않은 인격의 일부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악덕을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 이것도 나야. 나는 빛만이 아니라 어둠이기도 해 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자기인식의 과정이다. 질투를 들여다보고 그 뒤에 내 두려움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 분노를 들여다보고 어떤 경계가 침해되었나를 묻는 것.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네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그의 탓으로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나는 강한 분노를 느껴. 왜 그런지 알아야 해 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자신에게 정직해질 용기다. 자기 그림자를 받아들인 온전한 여자는 경계가 침해되었을 때 분노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리석어 보이거나 틀릴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무장 해제시키는 진정성을 바란다. 그녀는 살아있다. 남자가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고 진짜이며 불완전한 사람을 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 곁에서 불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 역시 지치고 화나고 당황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네가 진짜가 되려는 용기는 그에게 진짜가 되도록 허락을 준다. 강한 남자 이미지에 부응해야 하는 긴장이 풀린다. 너의 온전함은 그의 그림자가 지하에서 나와 보이고 목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초대한다. 그는 너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사람으로 떠올릴 것이다. 강하고 성공적이고 언제나 옳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냥 자신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가장 높고 가장 드물며 가장 귀한 형태의 친밀감이다. 두 개의 완벽한 파사드가 아니라 흉터와 그림자를 포함한 두 개의 진짜 영혼의 친밀감. 그는 이 선물 있는 그대로 보이고 전부로 받아들여지는 선물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감사의 실로 너에게 묶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클라이맥스로 다가간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원리. 그 기초에 놓인 피상적 요령은 가까이 멀리 게임이다. 떠나겠다고 협박하고 그가 너를 쫓게 만들려고 일부러 사라지는 것. 이는 가장 독하고 파괴적인 조작이며 오직 애착 트라우마와 유기의 두려움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한다. 강력하고 거의 마약적인 중독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위에 세워진 관계이며 언제나 타버린다. 폐허와 황폐해진 영혼만 남긴다. 협박으로 사랑을 얻으려는 시도다.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원리는 게임이 아니다. 개성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를 사라짐의 의식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네가 그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은 그에게 너의 필요다. 그건 그 없이도 네가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행복하고 자족할 것이라는 사상에 대한 완전하고 총체적이며 실존적인 수용이다.
거울 앞에서 되뇌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길, 두려움과의 대면, 첫 번째 원리에서 말한 내 자신의 우주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깊은 내적 알미다. 그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삶 속으로 사라질 수 있게 될 만큼 내 삶이 풍요롭고 충만해지는 것이다. 무게중심이 그에게서 너 안으로 이동한다. 그의 존재는 삶의 필수에서 훌륭하고 바람직하지만 유일하지는 않은 기쁨의 원천으로 바뀐다. 그가 떠나면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네가 견딜 수 있고 네 세계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이다. 그 세계의 기초는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깊은 심리학의 정수인 역설은 네가 진심으로 영혼의 밑바닥에서 그를 놓아줄 준비가 되었을 때, 그의 떠남이 더 이상 세상의 종말이 아닐 때, 바로 그 순간 네가 절대적으로 완전히 대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왜인가? 너희 관계에서 마지막 한 조각의 두려움, 마지막 한 방울의 필요, 마지막 한 점의 조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네가 그에게 주는 사랑은 절대적으로 순수해진다. 너는 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다. 매일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이 선택의 자유는 그에게 가장 위대한 칭찬으로 느껴진다. 그는 네가 그와 함께 있는 이유가 외로움의 두려움도 경제적 의존도 습관도 아니라 그저 너의 영혼이 그의 영혼 곁에 있고 싶어서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느낀다. 가장 깊고 본능의 층위에서. 그는 자신 곁에 있는 존재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이해한다. 서운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길이 다른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자각은 그가 너와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든다. 그 자신도 성장하게 만든다. 그런 여자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그는 게임 때문에 너를 잃을까 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지만 바로 자신을 선택해준 여자가 그의 삶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희귀한 선물인지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를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영혼의 사랑 최고 형태의 매력이다. 우리는 10개의 심리적 요령을 찾는 것으로 이 길을 시작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눌러야 할 버튼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찾은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으로 가는 10개의 길이었다. 목표는 그의 생각을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그토록 충만하고 열정적으로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의 에너지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자석이 되는 것. 진짜 마법은 그를 홀리게 할 주문을 찾을 때가 아니라 너 자신의 영혼이라는 성스러운 텍스트를 경외로 공부하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 어떻게 하면 그에게 들릴까? 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로 초점을 옮길 때 그는 247 이런 여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잡지에서 뽑아낸 완벽한 그림이 되려 애쓰는 여자. 모든 조작의 기술을 습득한 여자. 그는 이런 여자를 생각한다. 진짜가 되려 한 여자. 삶이 의미로 가득 찬 여자. 자신을 존중하는 여자. 말뿐 아니라 침묵도 나눌 수 있는 여자.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그토록 자유로워 그와 함께하기로 한 그녀의 선택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여자. 이 10가지 원리가 기술이 아니라 오래 잊고 있던 진실로 너에게 울렸다면, 이것이 지침서가 아니라 각성의 부름처럼 느껴졌다면 너의 영혼은 이미 그 여정에 준비가 된 것이다. 이 빛을 네 안에만 두지 마라. 닫힌 문을 두드리며 답을 찾는 또 한 사람과 이 영상을 나눠라. 댓글로 어떤 원리가 너를 가장 강하게 움직였는지 들려주어라.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라. 기술을 찾는 일을 멈추고 자신을 되찾는 일을 함께 시작하기 위해 타인에게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